안녕하세요. 무역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관세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여행자 휴대폰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작년과는 달리 해외여행으로 공항이 벌써 북적거리더라고요. 기분 좋은 해외여행의 마무리는 뭐니뭐니 해도 편안한 귀갓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산 물건이 공항에서 압수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그리하여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현지 관세사가 여행자 휴대폰 신고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600 넘게 물건을 샀으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몰래 물건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아실 거예요. 이때 여행자 휴대폰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또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용도로만 가져오셔야 됩니다. 간혹 물건을 들고 와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밀반입니다. 여기서 $600는 한 사람당 $600입니다. 즉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면세 한도는 총 $2,400가 되는 것이지요. 단 내가 산 하나의 물품이 $600를 초과하였다면 총 면세 한도 이내여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인 가족이 몰디브 휴가를 다녀오고 국내에 입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동반가족이므로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1,000 가방 1개를 사고 두 자녀는 $500 가방 2개를 각각 가져왔습니다. 동반가족이 구매한 금액은 총 $2,000라서 $2,400인 면세한도 이내인 것 같지만 한 사람당 면세한도는 $600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구매한 $1,000 가방에 대해서는 면세한도의 초과분인 $400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가 구매한 $500 가방 2개에 대해서는 각각 면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구매하신 $1,000 가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고 $40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관 전용 납부기기가 있으니까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구끼리는 면세 한도가 합산이 안됩니다. 즉 4인이 다녀와도 총 $2,400가 아닌 각각 $600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600 금액 기준 말고도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술의 경우에는 1리터 이하이고 $400 이하이면서 한 병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는 아래의 종류에 따라 가격에 상관없이 나타난 수량 이내이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도 60ml까지는 면세입니다. 그렇다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금이 붙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서 일일이 세액 산정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랑 내국세를 단일한 세율로 하여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 물품을 사게 되면 $1,400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한화 336,000원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때 자진신고를 하였으니까 납부할 세액의 30%를 경감한 235,200원이 최종 납부하는 세액이 되겠네요. 그러나 에이 돈 아까워 어차피 안 걸려 라고 생각하고 자진신고를 안하고 입국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할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즉 474,000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더 슬픈 건 만약 여러분들이 2년 동안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상습범으로 분류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537,600원이 최종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되겠네요. 원래 자진신고 했으면 235,20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537,600원을 내야 된다니 엄청난 손해네요. 거의 원래 내야 되는 세금과 비슷한 차이네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무원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여행자 휴대폰 자진신고서를 나눠주지 않으셨나요? 나눠받은 신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은 납부할 세액의 30%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만원까지 경감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추가 혜택도 받고 걸릴까봐 불안 마시고 자진신고하고 당당하게 입국합시다. 자진신고서를 작성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자진신고서에는 구입 가격을 적는 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기억 안 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현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추후 면세한도 초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구매 영수증은 가장 큰 증빙 서류가 됩니다. 요즘 세관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거나 인출하면 세관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그냥 600달러 이상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실시간으로 세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해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세관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간혹 자진신고서를 안 쓰고 걸리면 그때 돼서 이제 막 다시 써오겠다고 우긴다든지, 뭐 친구들과 미리 공모해서 대리반입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세관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지금까지 여행자 유류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600달러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800달러로 면세 범위를 상향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600이나 800이나 뭔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1000달러면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자진신고 말고도 추가적으로 경감 혜택을 받는 법과 실제 명품 가방과 술을 해외에서 가져오면은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영상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역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올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